안녕하세요. 비온 뒤에 명강의 핵심만 쏙쏙 뽑아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풀어드리는 귀로 듣는 비온 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주제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동시에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. 네, 바로 허리치료 이야기죠. 맞아요. 서울 보라매병원 정형외과 강태훈 교수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. 주사냐, 시술이냐, 아니면 수술이냐. 그 갈림길. 네, 이 갈림길에서 뭘 믿어야 할지 막막하셨던 분들, 오늘 저희랑 같이 그 답답함을 좀 풀어보시죠. 정말 막막한 주제예요. 제가 진료실에 있다 보면요, 거의 매일 듣는 질문이 있어요. 어떤 질문이요? 아니, 옆집 사람은 시술 한 번 받고 막 골프 치러 다닌다는데 왜 저는 수술을 해야 돼요? 이런 거나. 아니면 반대로 허리에 칼 대면 평생 고생한다던데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은 진짜 없나요? 하고 물으시죠. 그 질문 안에 불안감이 다 담겨 있어요. 그렇죠. 그 불안감의 중심에는 뭔가 거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. 시술은 간단하고 좋은 거, 수술은 무섭고 나쁜 거. 딱 그 흑백 논리요. 네, 무슨 수술이 의사들 돈벌이 수단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.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흑백 논리의 안개를 싹 걷어내는 겁니다. 좋습니다. 강태훈 교수님의 명쾌한 가이드를 따라서 여러분 손에 원칙이라는 단단한 나침반을 쥐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. 아주 중요한 목표네요. 사실 이런 혼란을 부추기는 데는 좀 자극적인 정보들도 한몫하잖아요. 맞아요. 강태훈 교수님께서 되게 재치 있는 비유를 하나 드셨는데 바로 흑백요리사라는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. 아, 저 그거 봤어요. 흑수저, 백수저 나누는 거요? 네. 근데 사실 중요한 건 그 요리사 출신이 아니라 실력하고 철학이잖아요. 그렇죠. 허리 치료도 똑같다는 거네요. 시술이냐, 수술이냐. 이 이름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병을 고치는데 이게 최선이냐가 중요한 건데 말이죠. 바로 그겁니다. 근데 자꾸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둘을 막 대결 구도로 몰아가요. 수술 없이 디스크 완치. 이런 제목들 너무 흔하잖아요. 아, 정말 많죠. 그런 이분법적 사고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.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. 얼마나 복잡한가요? 시술이라는 단어 하나에도 종류가 수십 가지가 넘어요. 우리가 흔히 하는 신경차단술부터 신경성형술, 풍선 확장술, 고주파 등등 엄청 많고요. 와, 강의자를 보고 저도 놀랐어요. 수술은 더 하더라고요. 그냥 째는 게 아니고 현미경으로 보는지 내시경으로 하는지. 맞아요. 척추 앞으로 들어가는지 뒤로 들어가는지 로봇을 쓰는지 아니 같은 의사끼리도요. 자기 세부 전공 아니면 잘 몰라요. 그 정도예요? 네. 여기서 강 교수님이 더닝크루거 효과를 딱 언급하신 게 핵심이에요. 어설프게 알 때 제일 자신감 넘친다는 거요? 그렇죠. 인터넷 공생 몇 번 해보고 나는 무조건 시술이 맞아. 이렇게 확신하는 게 어쩌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. 환자가 이걸 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. 그래서 교수님께서 영화 곡성의 그 명대사를 나왔죠. 모시 중언디, 모시 중언냐고 절대 현혹되지 마소. 결국 이거 하나면 다 낫는다는 말은 전부 현혹하는 소리다. 이 말씀이시네요. 맞습니다. 중요한 건 치료법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치료를 선택할지 결정하는 보편적인 원칙을 아는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럼 그 원칙만 딱 세워두면 이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네요. 바로 그겁니다. 지금부터 그 가장 중요한 4가지 원칙을 하나씩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원칙. 척추 치료의 진짜 목표는 무엇인가입니다. 많은 분들이 MRI 사진에 보이는 그 까만 디스크를 하얗게. 그렇죠. 20대 시절의 젊은 허리로 되돌리는 것. 네, 그걸 목표로 삼으신다고. 근데 교수님께서 이걸 진시황의 불로초 찾기에 비유하셨어요. 단호하게 불가능하다고. 그 비유가 정말 정확해요. 디스크가 닳는 건요. 나이 들면 피부에 주름 생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지극히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죠. 자동차 타이어 닳는 것처럼요. 맞아요. 닳아버린 타이어를 새 것처럼 재생시킬 수는 없잖아요. 같은 이치입니다. 듣고 보니 당연한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. 그렇죠.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. 그 현실적인 목표가 뭔가요, 그럼? 안 아프게 사는 것.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올바른 목표예요. 안 아프게 사는 것. 네. MRI 사진에 디스크가 좀 까맣고 튀어나와 있어도 내가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 그건 괜찮은 허리라는 거죠. 그러니까 사진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능과 일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. 정확합니다. 하지만 예외는 있었죠.
통증과 상관없이, 아니 통증을 넘어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비상 상황이요. 네, 맞습니다. 딱 두 가지 경우인데요. 첫째는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 증상. 마비요. 네. 발목이나 발가락에 힘이 쭉 빠진다거나 대소변 가리기가 힘들어진다거나 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거의 안 되거든요. 이건 시간 싸움입니다. 아, 무섭네요. 그리고 둘째는 골절이고요. 이 두 가지는 그냥 통증 관리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응급 상황에 가깝습니다. 알겠습니다. 목표를 현실적으로 세우는 게 첫 단추군요. 그럼 두 번째 원칙으로 가보죠. 나의 정확한 진단명을 알고 있는가? 네, 보통 허리 아프면 그냥 나 디스크인가 봐, 협착증이래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잖아요. 맞아요. 하지만 허리병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. 진단명이 수십, 수백 가지입니다. 그렇게나 많아요? 그럼요. 그리고 그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도구가 바로 MRI입니다. 아, MRI. 강 교수님께서 MRI를 허리의 지도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비유는 없는 것 같아요. 지도 없이 항해를 떠날 수 없듯이 MRI라는 지도 없이는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없다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더 강력한 비유가 나왔어요. 뭐였죠? MRI 없이 주사나 시술을 반복하는 건 펀치 드렁크에 걸린 북서가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. 아, 맞아요. 그거 정말 섬뜩하면서도 확 와닿더라고요. 굉장히 강렬한 비유죠. 상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눈 감고 팔만 휘두르는 모습 상상되세요? 네. 운 좋게 한두 번 맞을 순 있어도 결국엔 체력만 낭비하겠네요. 맞아요. 더 나쁜 건 그러는 동안 진짜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. 시간, 비용, 그리고 환자의 기회까지 다 날리는 겁니다. 아찔하네요. 자, 그럼 정확한 지도, MRI를 손에 쥐었다면 이제 세 번째 원칙, 치료의 올바른 순서가 있는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네, 교수님께서 협착증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신 하수관 파이프 비유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. 네, 협착증으로 좁아진 신경관을 오래돼서 찌꺼기가 낀 하수관에 비유한 건데요. 이 하수관을 관리하는 단계가 바로 치료 순서가 되는 거죠. 1단계부터요? 네, 1단계는 기본 관리, 약물, 물리치료, 운동. 이건 뭐랄까, 하수관 막히기 전에 평소에 양치질하듯이 관리해주는 개념이에요. 아, 병을 없애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게 막는 거군요. 그렇죠. 염증을 조절하고 근력을 키우는 단계죠. 그러다 이제 하수관에 문제가 생겨서 물이 잘 안 내려가기 시작하면, 즉 통증이 심해지면 2단계로 가는 거네요. 맞습니다. 바로 주사치료. 이건 막힌 하수구에 뚫어뻥 같은 강력한 화학 약품을 붓는 거라고 하셨어요. 뚫어뻥. 네, 문제 부위에 직접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주사해서 염증을 확 가라앉히는 거죠. 많은 분들이 2단계에서 효과를 보시죠. 네, 상당한 효과를 봅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뚫어뻥이 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. 명확한 한계와 위험성이 있습니다. 아,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하셨죠. 주사나 시술이 그냥 수술보다 덜 위험한 치료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요. 맞아요. 구체적으로 위험성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. 첫째, 반복할수록 효과가 떨어져요. 내성이 생기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요? 부작용이죠. 스테로이드는 당뇨 환자 혈당을 확 올릴 수 있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어요. 실제로 강릉에서 주사 시술 후에 집단 감염 사고가 있었잖아요. 아, 네.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죠. 그리고 셋째는 출혈 위험. 피를 붉게 하는 약 드시는 분들이 주사를 맞으면 그 부위에 피가 고여서 피떡, 즉 경막에 혈종이 생길 수 있어요. 이게 오히려 신경을 눌러서 마비가 올 수도 있고요. 와, 생각보다 정말 위험하네요. 네. 그래서 교수님께서 주사를 두세 번 맞았는데 효과가 없다면 그건 그만해야 할 때라는 명확한 신호다라고 딱 말씀하신 겁니다. 효과는 없는데 위험 부담만 계속 안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. 바로 그겁니다. 자, 뚫어뻥을 부었는데도 물이 안 내려가요? 그럼 이제 3단계,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. 시술은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? 이건 이제 하수관 청소 업체가 긴 관,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찌꺼기가 뭉친 부분을 기계적으로 긁어내고 약물을 더 깊숙이 뿌려주는 개념이에요. 아, 물리적으로 유착된 부위에 떼어내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신경성형술 같은 게 대표적이죠. 자,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면 그때는 정말 하수관 내부를 직접 들여다봐야 하는 거군요. 그렇죠. 4단계, 수술의 영역인 감압술로 넘어갑니다. 감압술. 네, 이건 이제 전문가가 내시경이나 현미경 같은 장비를 하수관 안에 넣어서
꽉 막힌 원인, 즉 두꺼워진 인대나 자라난 뼈를 직접 보면서 정교하게 긁어내는 거예요. 아,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넓혀주는 거군요.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겠네요. 맞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하수관 파이프 자체가 너무 낡고 헐거워져서 문제라면 어떡하죠? 긁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? 정확한 지적입니다. 그게 바로 마지막 5단계, 유압술이 필요한 경우예요. 척추 마디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. 아, 파이프 자체를 교체해야 하는 거군요. 네. 문제가 생긴 파이프를 아예 새 것으로 교체하고 단단히 고정하는 개념입니다. 불안정한 척추뼈를 나사못으로 고정하고 그 자리에 인공뼈를 넣어서 위아래 뼈를 하나로 합쳐주는 거죠. 그게 흔히들 생각하는 허리에 철심 박는 큰 수술이네요. 근데 여기서 교수님이 보여주신 임파서블 보틀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. 아, 그 병 안에 범선 들어있는 거예요? 네, 어떻게 조립했나 싶을 정도로 정교하잖아요. 요즘 수술이 그렇다고요. 작은 구멍 몇 개만으로 몸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고. 맞습니다. 최소 침습 수술 기법 덕분에 회복 기간도 훨씬 짧아졌고요. 이처럼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치료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. 이 순서를 무시하거나 효과 없는 단계에 계속 머무르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군요. 바로 그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4번째 원칙입니다. 이 모든 걸 알겠는데 그래도 막상 내일이 되면 시술과 수술 사이에서 엄청 고민될 것 같아요. 당연히 그렇죠. 그래서 이때 길을 잃지 않게 도와줄 현실적인 조언들을 주셨어요. 어떤 것들이 있었죠? 첫째, 닥터 쇼핑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. 닥터 쇼핑이요? 네, 여러 병원에서 다른 의사 의견을 들어보는 건 환자의 당연한 권리예요. 특히 수술 권유를 받았다면 한두 군데 더 가보는 게 현명합니다. 환자 입장에선 의사 눈치 보여서 말 꺼내기 어려운데 오셔 권장하시는군요. 실력 있는 의사라면 환자의 신중한 선택을 존중합니다. 그리고 둘째는 앞서 말한 순서 지키기. 비수술 치료도 안 해봤는데 바로 수술부터 권한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. 그리고 셋째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 것. 아까 말한 마비 증상이 나타났을 때. 네, 그때는 망설일 시간이 없고요. 넷째는 효과 없는 치료 반복 금지. 이것도 계속 강조됐죠. 네. 그리고 마지막 조언이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았어요. 전문가를 잘 선택해야 한다.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. 이 말씀이시죠? 네, 바로 그거요. 특정 시술만 하는 병원에 가면 그 시술을 권유받을 확률이 높고 수술만 주로 하는 의사에게 가면 수술을 권유받을 확률이 높죠.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? 가장 좋은 건 주사부터 시술 그리고 다양한 수술까지 이 모든 풀세트 치료법을 다 다룰 수 있는 척추 전문의를 찾아가서 종합적인 의견을 듣는 겁니다. 그래야 편향되지 않은 최적의 치료법을 추천받을 수 있죠. 와, 오늘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던 허리 치료에 대한 실타래가 한 번에 싹 풀리는 기분입니다. 다행이네요. 오늘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자면 허리 치료의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. 시술은 선, 수술은 악이라는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. 이거군요. 그렇습니다. 중요한 건 시술이냐 수술이냐는 이름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치료의 5단계 중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. 치료의 목표, 정확한 진단, 올바른 순서, 이 원칙만 기억하면 되겠네요. 네, 그것이 현혹되지 않고 내 허리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네, 강태훈 교수님께서 강의 말미에 근거 중심 의학을 이야기하시면서 요리 프로그램에 블라인드 오디션을 언급하셨어요. 셰프 이름표 다 가리고 오직 맛으로만 평가하는 거예요. 네, 의학 정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. 그래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법이라는 근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의학 정보를 접하시든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요? 어떤 질문이죠?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주장은 과연 이름표를 모두 가린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일까? 아니면 특정 망치만을 든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담에 가까운 것일까? 그 질문을 하는 습관이야말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훌륭한 방패가 될 겁니다. 네. 주체적인 치료 결정을 통해 모든 분들이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나침반 귀로 듣는 비욘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